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는 여러 가지 방정식인데 우선 고차 방정식을 배웠죠. 고차 방정식의 핵심은 최소한 몇 차까지 무조건 인수분해한다? 2차까지 무조건 인수분해한다. 그래서 이렇게 막 4차, 5차 이런 식들을 인수분해하는데 사용하는 개념이 주로 나오는 세 가지 개념이 있었죠. 첫 번째, 상반 방정식. 두 번째,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세 번, 죄송해요. 말 잘못했구나. 예, 5부터 제일 먼저.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5번 뭐였어요? 보기 2차. 그래서 보기 2차 방정식 인수분해하기. 그 다음에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기. 그리고 마지막에 상반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개를 배웠습니다. 자, 그 후에 우리가 배운 이론이 뭐였습니까? 고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웠어요. 그 후에 우리가 배운 게 바로 연립방정식이었다. 연립방정식이란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은 방정식. 부정방정식이란 미지수가 식보다 많은 방정식. 공통근이란 미지수보다 식이 많은 방정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그 유형을 외우셔야 합니다. 라고 했죠? 제일 먼저 배웠던 유형 뭐였습니까? 2원 1차 연립방정식. 두 번째 배웠던 유형 3원 1차 연립방정식. 그리고 세 번째 배웠던 유형 1차, 2차 연립방정식. 그래서 1차, 2차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요, 1차에서 한 문자를 소거해서 2차에 대입해서 푸는 유형도 있었고, 딱 째려보기만 해도 합과 곱이네 라고 답이 나오는 유형도 있었고, 합과 곱이 주어졌는데 답이 안 나올 때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이했던 그런 유형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중학생들도 풀 수 있는 거고, 대망의 2차 유형. 몇 가지 유형이 있다? 기본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 자, 그 세 가지를 줄줄줄 외우셔야 합니다. 라고 했죠. 외워볼까? 시작!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이 창을 모두 속어 이 창의 개수비 같다.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1번 유형으로 이렇게 푸는 유형이 있었어요. 자, 그 후에 맨 마지막에 배웠던 연립방정식이 바로 x 플러스 y를 a, xy를 b로 놓고 푸는 2차 연립방정식인데 위에 있는 2차, 2차와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곱셈 공식의 변형이 좋아하는 그런 구조의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연립방정식이었어요. 자, 그 후에 우리가 부정방정식을 배웠습니다. 부정방정식은 기본 유형 딱 2개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변형 유형이어서 어렵습니다. 라고 했죠. 자, 기본 유형 2개 정도는 확실히 알고 가야지. 첫 번째, 부정방정식의 정수조건 식을 어떻게 바꾼다?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부정방정식의 실수조건 식을 어떻게 바꾼다? 가로의 제곱 플러스 가로의 제곱은 0. 이런 기본 개념이 머릿속에 단단히 있어야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요 18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네. 자, 여러가지 방정식 07 여러가지 방정식 1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 맞나요? 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x 플러스 5y가 90일 때 x하고 y는 자연수다. 이때 x하고 y 구해볼래?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얘를 보는 순간 우선 우리 생각엔 잠깐만 선생님이 큰 덩어리부터 채우랬어. 5y 자리에 1 대입해야지 라고 했는데 문제는 어때요? 90이 너무 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풀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무식하게 풀어도 말리진 않아? 무지하게 많이 써야 될 뿐이야. 90을 채우려면 숫자를 정말 많이 쓰고 거기서 답을 뽑아내야 되는데, 자, 이 경우에 식을 어떤 구조로 바꾸는 게 있냐면요. MA는 MB 이렇게 곱은 곱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때 M과 N의 특징은요. 서로소인 정수가 나와줘야 합니다. 자, 서로소인 정수가 나와야 한다. 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서로소야. 그러면 이 M이라는 녀석은 N이라는 녀석이 포함하고 있지 못하니까 무조건 B가 M을 포함해야 되죠.
또한 n이라는 녀석은 여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등식이 성립하려면 a가 무조건 n을 포함해야겠지.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는 n의 배수가 되어야만 해. 또한 b는 m의 배수가 되어야만 해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무식하게 1, 2, 3, 4 넣는 것보다는 배수로 3의 배수네 3, 6, 9 이렇게 넣는 게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겠죠. 바로 이 개념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봤더니 3, 5, 90이라는 수가 나왔지. 와, 90은 3의 배수인 동시에 5의 배수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갖다 묶어도 좋아. 묶을 겁니다. 두 개를 같이. 자, 3x를 이항할래요? 5y를 이항할래요? 아무거나 이항해도 상관없어요. 뭐? 3x 이항할래요? 예, 나라면 5y 이항했을까? 왜? 이게 yx 되면 나중에 답을 또 거꾸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너희들이 5y 남겨두겠다니까 꿋꿋하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90-3x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곱은 곱의 꼴로 바꿔야 되므로 나는 이 식을 5y는 3으로 묶어서 30-x라는 요런 꼴로 바꿀 겁니다. 자, 여기서 xy는 자연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만약에 선생님이 y 자리에 2를 집어넣었어. 그럼 얘는 5 곱하기 1이니까 얘는 3 곱하기 5가 돼야 되겠죠. 3 곱하기 5가 되기 위해선 x가 몇이 돼야 됩니까? 25가 죄송해요. 미쳤구나. 미쳤어. 선생님 잠깐 헛소리 했어요. 미안합니다. 자, 5 곱하기 y는 3 곱하기 어떤 수가 딱 나와 있는데 얘도 5고요. 얘도 자연수니까 얘도 자연수고 얘도 무조건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 3과 5는 뭐다? 서로 소인 정수예요. 그러므로 y가 누구를 품을 수밖에 없어? 3. 그리고 30-x가 누구를 품을 수밖에 없어? 5를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y는 뭐의 배수다? 3의 배수다. 그리고 30-x는 뭐의 배수다? 5의 배수다 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가야 된다고? 교회? 엄마 지금 전화 한 번 받고 올게요. 잘 가? 네.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의 배수인 제일 작은 숫자부터 넣어주면 5 곱하기 3이 되면 얘는 3 곱하기 5가 돼야겠죠? 네. 자, 이때 x하고 y를 보면 y 자리에 3 들어가면 x 자리에 몇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25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이제 또 3의 배수니까 요번에는 6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몇 되겠습니까? 10이 돼야겠죠? 그러면 y 자리엔 6 들어가고 x 자리에 몇 들어가면 되겠다? 20 들어가면 되겠다요. 자, 이제 또 3의 배수니까 9 넣습니다. 그러면 y 자리에 u 자리에 뭐 들어가면 돼? 15 들어가면 되죠? 즉 x가 몇이 된다? 15가 된다. y는 몇이 된다? 9가 된다. 근데 적었더니 3, 6, 9, 25, 20, 15 느낌 오죠? 5씩 작아지고 30 커져요. 그 다음은 그럼 뭐가 될 것 같아? 5 작아져서 10, 3 커져서 12, 5 작아져서 5, 3 커져서 15, 5 작아져서 0, 3 커져서 18. 그런데 xy는 자연수니까 얘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x와 y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총 몇 개의 답이 만들어진다? 5개의 답이 만들어진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부정방정식의 일환이에요. 되겠습니까? 지워도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마지막 유형 보고 공통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방정식의 실수 조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경우도 있냐면요. 판별식 D를 이용해서 푸는 경우도 있어요. 판별식 D를 이용해서 푸는 경우도 있다야. 자, 이렇게 판별식 D를 이용할 수 있는 이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얘는요, x와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실수 xy를
그러면 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y 값이 실수란 얘기는 즉 실근이라는 얘기네. 아, 실수 x란 얘기는 다른 말로 실근 x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자,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판별식 t는 0 이상이란 얘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따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는 얘 뭐예요? 예, 가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은 0 이렇게 풀면 엄청 쉽게 풀리지. 왜? 내 눈에 막 보이지 않니? 여기에다가 플러스 1만 있으면 되겠다. 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가로의 제곱 2개 나오니까 엄청 쉽게 xy 값 구할 수 있어. 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별식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을 이용하려면 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즉 얘를 무엇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이야 라는 이와 같은 식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실수이므로 실근 x, 즉 판별식 t는 0 이상을 만족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얘 2의 배수니까 4분의 d 공식 쓸 수 있겠죠. 4분의 d 공식 쓰면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 값이 0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나옵니다. 자, 결국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는 0 이상이다 라는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지는데, 자, 2차 부등식의 경우에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예,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그래서 인수분해 하려고 딱 봤더니 어머, 얘는 이렇게 되네. y 플러스 2의 제곱은 0 이하. 자, 그런데 xy는 실수입니다. 자, 실수에다가 2 더하면 실수지. 실수의 제곱은 항상 몇 이상이에요? 0 이상이에요. 얘는 0보다 작아지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얘는 고작 0인 경우밖에 없을 거야. 자, 얘가 0이 될 때 y의 값 몇 나옵니까? 예, y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x의 값 구해야겠죠? 자, 주어진 식의 y 자리에 선생님이 모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5 해서 계산하면 1이네요. 맞습니까? 예. 요 방정식을 만족해야 된대요. x-1의 제곱은 0, x는 몇 나오겠습니까? 1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실수 xy의 값을 구하면 x는 1,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힘들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가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은 0. 요 꼴이 정말 쉬운 유형이었지. 되겠습니까? 네. 자, 이로써 부정방정식 끝났고 이제 마지막 개념으로 공통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페이지 펴보도록 하자. 예, 공통근. 자, 공통근은요 항상 미지수보다 뭐가 더 많은 걸 의미한다? 식이 더 많은 문제를 우리는 공통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와, 여기 이렇게 식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런데 얘를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x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위에 있는 식을 풀면 x는 1 혹은 x는 2, 아래에 있는 식을 풀면 x는 1 혹은 x는 3이 나오므로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은 몇이 됩니까? 1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때 x는 1이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인 근, 일명 공통근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자, 즉 두 자변식에 요거 하나 적어 놓고 갈게요. 최대의 공약수
g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공통근이다. 라는 요 개념까지 좀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약화가 됐기는 했지만 선생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가 아닌 식에서도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이요?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 x-1의 5제곱, x 플러스 3, 뭐 x 마이너스 5의 7제곱 요런 a라는 식이 있어. 자, 그리고 이제 b라는 식이 있습니다. x, x-1의 세제곱, x-5, x 플러스 8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있어요. 이때 a와 b의 최대 공약수 구해볼래? 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g라는 문자를 사용하고요. 최소 공배수 구해볼래? 라고 하면 l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는데요. 사실 숫자랑 똑같아요. 자, 어떤 수가 있습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7제곱 곱하기 7이라는 식이 있고요. b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 곱하기 11 이런 식이 있어. 우리 이때 최대 공약수 구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공통인수만 쓰지. 2와 2의 세제곱의 공통부분은 2, 3과 3의 세제곱의 공통부분은 3, 5 밑에 없으니까 없고 7과 7의 세제곱의 공통부분은 7 맞나요? 자, 최소공배수 구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미수를 모두 다 씁니다. 2, 3, 5, 7, 11 등장하는 미수를 다 써준 후에 지수가 큰 것만 골랐어요. 세제곱. 세제곱이 크네. 오, 얘는 7제곱이네. 얘는 세제곱이네. 얘가 최소공배수야. 자, 식에서도 똑같습니다. 최대공약수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뭐가 될 것 같아? 불러볼까? 시작! x, x-1의 세제곱, x-5 끝났어요. 자, 최소공배수 구하라면 인수 다 써요. x, x-1도 보이고 x-5도 보이고 x 플러스 3도 보이고 x 플러스 8도 보이는데 지수가 큰 거 골랐으니까 세제곱, 여기에는 5제곱, 여기에는 7제곱, 여기는 하나씩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요게 수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얘가 바로 식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개념이에요. 자, 됐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에 적혀 있는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좌변식에 바로 요 식이지. 요 식의 최대 공약수 몇 나오겠습니까? x-1 나오겠네요. 그 x-1을 뭐로? 0으로 만드는 x가 뭐 나오겠습니까? x는 1. 얘가 바로 공통근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의 이론은 선생님이 뒤에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중에 조금 더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공통근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에 공통근 문제를 풀었더니 쉬워, 어려워? 엄청 유치하지? 진짜 쉽죠? 그래서 결론, 그렇게 쉬운 문제는 고등수학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고등수학의 공통근 문제는 중학교 수학과는 달리 공통근 문제가 어려워져서 연립방정식화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연립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면요, 여기에 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2는 0, x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 x 플러스 3은 0이 공통인 근을 갖도록 하는 m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요. 자, 얘는 공통인 근이니까 공통근 문제임에도 불구하고요. 즉 x는 미지수고 m은 상수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입장에서는 문자 x하고 m 두 개네, 식 두 개네, 와,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연립 방정식이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고등수학의 공통근 문제는 말이 공통근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상수를 가장한 미지수가 끼어들므로써 연립방정식으로 바뀐다. 결국 공통근 문제는 무엇을 푸는 것과 같다?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다.
없다고 할 수 있다예요. 자, 됐습니까? 예. 또한 특히 2차 연립방정식 형태가 많이 나온대요. 와, 우리 2차 연립방정식 어떤 거 배웠는지 다시 한번 배워볼까? 시작!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이 창을 모두 속어 이 창의 개수비 같다.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속어서 1번 유형으로 라고 했는데 요 세 가지 유형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뭐냐면요. 미지수를 줄일 수만 있었으면 줄였을 텐데 못 줄인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에이씨 미지수 못 줄이면 차수라도 낮추자. 2차식을 1차식으로 낮추는 그런 고급스러운 스킬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공통금 문제의 2차 연립방정식은요. 그런 고급스러운 수준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중학교 수준의 수학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 많다. 그래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연립방정식의 형태가 많이 나온다. 이 경우 세 가지 차수를 낮추는 스킬을 사용하기 전에 세 가지 차수를 낮추는 스킬을 사용하기 전에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아닌지 미리 꼭 확인해 본다. 왜? 미지수를 그냥 줄일 수 있는 쉬운 경우도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공통근을 푸는 방법과 특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근 문제의 답지 아주 흥미롭습니다. 전부 다 공통근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려 있어요. 답지에 보면 공통근을 알파로 놓자라고 해가지고 출제자가 x에 관한 식 2개 줬을 거 아니야. 그 식의 x자리를 전부 알파로 대입해서 한 번 더 적어줘. 모든 답지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린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 야, 하지만 굳이 공통근을 알파로 놓지 말고 그냥 x 자체를 공통근으로 생각해버리면 다시 알파로 고쳐가지고 식 쓸 필요 있어 없어? 없거든. 똑같은 식인데 x자리 알파를 넣어서 식을 한 번 더 쓴다는 얘기야.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지. 그래서 서술형 평가에서는 답지처럼 공통근을 알파로 놓자 이래가지고 식을 똑같이 뺏기는데 x를 알파로 바꿔서 쓰시면 돼요. 하지만 이게 서술형 평가가 아니라면 그냥 x를 공통근으로 생각해서 풀 거야. 요렇게 생각해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한 다음에 뭐만 풀면 된다? 연립방정식을 풀이한다. 즉, 연립방정식 풀이의 목적 선생님 뭐라고 가르쳤냐? 연립방정식 풀이의 목적은 미지수를 줄이고 차수를 낮춘다 였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즉, 미지수를 줄이고 차수를 낮춘다. 입니다. 결론, 공통근은 연립방정식 풀면 돼. 쉬운 연립방정식. 예,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확신을 하기 전까진 되게 섬세하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확신을 갖기 전까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이 2개가 나왔어요. 얘가 공통근을 가질 때 n값 구하시오 라고 문제 나왔어요. 공통근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미지수 몇 개? 2개. 식 몇 개? 2개. 와,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식을 요 밑에 적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x 마이너스 3m은 0이라는 2개의 식인데요. 자, 요 녀석 과감했을 때 미지수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미지수를 하나 없애버릴 수 있어? 없어? 있지. 두 식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하면 m이 사라져요. 이런 게 바로 차수 낮출 필요 없이 그냥 미지수를 줄이는 편안한 스케일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x 사라지고요. 5x 플러스 x에서 6x 되네요. 자, 3n 마이너스 3n 사라져서는 0이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공통인수 2x로 묶으니까 x 플러스 3은 0 나오네요. 그러므로 x는 0이 나오거나 혹은 x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나는 이 x를 뭐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있던 중이야? 공통근. 얘 자체가 공통근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생각해야지. 우리는 m을 구할 거거든. 자, 그럼 이제 생각해요. 야, x가 0이라는 공통근을 가질 때 m은 뭐 나올까? x 자리에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3m은 0 나오네요. 예, m은 몇 되겠습니까? 0. 자, 만약에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공통근을 가질 때 몇 나올까? 그래서 요식에 마이너스 3 대입해보면 9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m은 0 나와서 마이너스 6m 플러스 6은 0 나오네요. m 몇 나오면 되겠습니까? 1. 자, 그래서 이때는 1이라고 나와요. 그럼 우리는 답으로 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까? 얘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m은 0이 나오거나 혹은 m은 1이 나올 거야. 무슨 얘기 되겠어요? m이 0일 때는 공통근이 0이 되는 거고 m이 1일 때는 공통근이 마이너스 3이 나온다 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끝나셨나요? 지우고 아래 있는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아래 있는 문제에서요, 예, 특이한, 이거 좀 신경 써야겠는데? 라는 표현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문제에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보이지? 뭐가 보여요? 오직 하나의. 맞아요? 예, 이런 거 되게 스페셜한 표현이야. 이런 평소에 보이지 않는 스페셜한 표현 보이면 얘가 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사랑해 이래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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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하트 안 바라는 애도 있는데 어떤 애는 딱 와가지고 난 이 세상에 오직 너 하나만 사랑해 이러면 제 의견이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거지.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통분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미지수 몇 개야? 2개. 식 몇 개야? 2개. 결론은 연립방정식이 되었다. 자, 이제 우리 생각합니다. 아, 그래? 그럼 우선 선생님이 차수를 낮추는 스킬 쓰기 전에 미지수 줄일 수 있는지 보라고 그랬어. 얘 더하거나 빼가지고 x든 m이든 없앨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뭔 짓을 해야지 없앨 수 있는 거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미지수를 줄일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눈물을 머금으며 뭔 짓을 한다? 예, 차수를 낮추는 스킬 3가지 중에 하나를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보면요. 얘는 솔직히 말하면 상수가 1이 나와 있는 상태죠.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인데 상수가 1이니까는 6이 넘어가면 뭐 마이너스 1 되고 이럴 거니까 얘는 안 되겠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상수가 1이 있으니까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2번 생각합니다. 자, 2번의 특징이 뭐였어? 2차항을 모두 속어 2차항의 개수비 같다였어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2차항이라는 건요. x제곱이랑요. mx라는 요런 2차 2개밖에 없었어. 앞에 있는 식은요. 1대 4였고요. 뒤에 있는 식은요. 1대 1이었어요. 2차항의 개수비가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므로 얘는 2차항의 개수비 같다. 2차항을 모두 속어 2차항의 개수비 같다. 이런 거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것도 못 써.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1번 유형으로. 아우, 그렇구나. 자, 그래. 써보도록 하자. x의 제곱 플러스 4mx 마이너스 2m에다가 상수항이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있었고요.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있었어요. 상수항을 소거하려면 두 식을 어떻게 해야 한다? 빼준다. 그래서 선생님이 상수항 2를 없애기 위해서 얘를 뺐더니 3mx-3m은 0이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자, 상수항이 0이 됐기 때문에 얘는 인수분해 되겠네? 자, mx에 관한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공통인수 3x 걷어서요. 자, 이와 같은 결론이 나왔어. 우린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 구하면 시작! m은 0이거나 혹은 x는 1이거나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직 하나의 공통근 가져야 되는데, 자, m이 0인 경우에 이 식에 00 대입하면 위식은요 x의 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되죠. m 자리에 00 대입하면 아래식은요 x의 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공통근 구하면 공통근 몇 개 나오겠어?
공통분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오겠지? 왜? 위식과 아래식이 똑같아. 여기서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i,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i. 공통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래가지고 2개가 나올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는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가질 때 라고 했으므로 m이 0일 땐 2개의 공통분이 나오니까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뭘 생각할 수 있어? 오직 하나인 x는 1이라는 공통분을 갖는 경우에 m을 구하시면 되겠죠? x 자리에 여기 요 식에 놓을까? 1 대입합니다. 1 플러스